자,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해운주죠. 과거 2020년에는 흠슬러라고 공급망 붕괴 당시에 운임 폭주하고 흠슬러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자주 다른 종목 분석에서 무수히 등장했던 종목이죠. 우리 기관들의 편향된 시각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거 종목의 실제하고 레포트가 안 맞는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레포트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레포트, 나중에 뒤에 이 종목 뒤에 이제 코스맥스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 앞쪽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요, 이게 2024년 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말에 중동전이 터지고 그리고 운임이 급등을 했었죠. 저기 잠깐 올라갔던 거는 이제 중동전 터지고 난 다음에 잠깐 이슈상으로 올라 들어갔다가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운임은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서 운임의 정점이 언제 운임의 정점을 쳤냐면 7월 초에 정점을 쳤습니다. 7월 초에 우째 정점을 치는 동안에 이 사이에 계속 운임이 올라 들어갔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동안에 이 기관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었냐라고 하면, 이 종목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꿉니다. HMM에서는 픽아웃이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동안에 픽아웃이다, 근데 향후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요. 코스맥스는 순서만 뒤바꿨죠. KBT의 견고한 성장으로 향후 실적이 기속될 것인데 픽아웃이다, 이런 소리를 낼 거예요. 말의 순서만 바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개선 중인데 픽아웃이라는 이 전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빨이 맞지 않는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이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요. 자, 우선 당장에 나온 이슈를 보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뭐 때문에 급등했냐 그러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공개 매수 형태입니다. 26,200원 바로 직전의 고가죠. 26,200원에 매입을 하겠다. 2조 원대,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 전에 이 HMM에서 이 우리 기관들이 하고 저질렀던 행동들,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HMM은 자, 요렇게 얘기 나오고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미 일찌감치 저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의 자사주 매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 하겠다 였었고요. 자, 이제 한다 라고 됐으니까 사실상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재탕 재료에 가깝습니다. 재탕 재료에. 자, 이거 계속 앞에 이제 추격하지 말고 밑으로만 사오라 이거지. 운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움직인다라고 표시를 해드렸고요. 자,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이 앞에도 지금 했던 얘기 똑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얘기 드렸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뷰를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얘들이 계속해서 중립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분석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또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실제 이제 내용 보면 좀 틀려요. 그래서 중국 이슈 나왔을 때도 이건 이제 지분 매각, 인수합병 이쪽이 지금 개별 이슈다. 지금 얘기가 다르다 이거.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죠. 지금 뭐 얘기 나왔던 거 업황부진 여기 나오고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목적이 아니라 얘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다. 이건 다른 쪽에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중동전 나오고 중동 테마 불붙으면서 급등을 하고 도로 작살이 나고 운임 올라가는 동안에 잠깐 요만큼 반등한 겁니까? 이 앞부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월 동안 운임이 계속 올라간 건 깡그리 무시되고 단 2개월만 반영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업황이 꺾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픽아웃을 주장하던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PER이 0.9를 찍은 적도 있어요. 0.9.
뭐 엄청난 숫자죠. 0.9 1배도 안 되는 PR. 실적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2.46배 0.95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연속적으로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금 얘기 들어갔던 그런 소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진짜 웃기는 애들인 거예요. 자, 수급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 투자 의견 이전에 자, 이게 수급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동안에는 패죠. 오히려 이렇게.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전 이후에 7월 초까지 해서 약 9개월간 운임이 계속 올라 들어갔어요. 그 운임이 올라가는데 테마 이슈로 가지고 올라 들어가니까 두들겨 패버리고요. 팼다가 계속 매도세 의지하다가 도로 원위치까지 내려오고서야 그때부터 돌려서 들어가죠.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뷰가. 실제로 운임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바닥까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사게 되고, 우리 흔히 보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자, 주가 다 내려가서 밑바닥에 놓여져 있으니까 사들여 오고요. 그러면 다시 또 최근에 또 두들겨 팔았다가 지금 계속해서 들리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올 들어와가지고는 미리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잔뜩 사들여 가고 드러난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고가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지금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업황이 아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 주가 계속 올라들어가죠. 그럼 최근에 실적이 좋으냐라고 하면 최근 실적 안 좋아요. 보신 것처럼. 이제 운임이 다시 꺾어져가지고 지금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작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운임이 이제 하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다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혹은 물동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세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관세 부담, 근데 관세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의 가격의 전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 쪽이 아니라 이제 통관 운임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에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매분기 2천억 정도에서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건데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도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거봐라 피고 다니냐 그랬다가, 작년에 실적이 개선되니까 그래도 계속 픽아웃이라 그랬다가, 운임은 개선이 되는데 픽아웃이라는 이 해괴한,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데 픽아웃일 거라는 이 해괴한 소리를 해들어가면서 정작 꺾이고 있는 부분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샀거든요. 이거는 운임하고 얘들 수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운임이나 실적하고 이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수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여기 실적에서 그리고 수급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또 중립이랍니다. 또 중립.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하고 투자 의견 중립.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추가로 목표 주가 24,000원입니다. 가격이 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도 아니죠. 사실상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죠. 저 앞쪽에 하나 오션 같은 종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벌써 배가 들어와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선사에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미국에서 MRO 사업을 수주 못할 수도 있다. 그 하나오션 같은 저주에, 이건 중립 의견이 아니죠. 이게 무슨 중립입니까? 매도지. 목표주가 현재가보다 낮잖아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투자 의견 중립인 매수. 야,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러는가?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밀려 떨어지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저가처럼 이렇게 아래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사죠. 생으로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이거 공개 매수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 매수잖아요. 공개 매수. 생으로 그냥 이거 그냥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6,000원까지? 그래서 23,000원에 사게 되면 26,200원에 공개 매수가 진행되니까 개인들 따돌리고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게 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종목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자 앞쪽에서 보면 자수주매가 긍정적하고 이러고 나왔단 말입니다. 주말에는 민영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오늘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예 한 개 레포트 안에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케이스는 뭡니까? 첫째, 가장 큰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에게서 이런 경우 앞서 화장품주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작년 내내 그 변동 등락에서 나온 것처럼 내 맘대로 하겠다. 즉 니들이 팔면 사고, 니들이 사면 팔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것과 그 외 소수의 경우에는 다른 쪽에 포인트를 두고 간다는 얘기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HMM의 경우는 주가의 핵심은 운임이 아니고요. 운임 따라 가지 않는다는 건 방금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운임 따라, 이게 원래는 과거에는 운임 따라 들어갔었던 해운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항상 운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운임 강세기에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고 운임 자빠지면 그냥 자빠지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던 게 HMM 해운죠. 옛날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이 현대상선이라든가 뭐 그 외에 대한해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운임이 포인트 아닙니다. 민영화가 포인트예요. 민영화가 포인트. 그래서 그 민영화 과정에서 이제 유리한 쪽, 그렇죠,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작질을 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내려버리고 실적이 깨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 들어가고요. 정반대로 올라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 나오니까 실적이 앞으로 별로일 거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있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내놔라. 현금 자산이 앞으로도 현금성 자산이 14조나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내놓으라 그러고 있죠. 더 내놔라. 이런 기업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현대차가 그랬죠. 내놨는데도 더 내놔라. 내놨는데 또 더 내놔라. 내놨는데 또 더 내놔라. 그동안 잔뜩. 이게 뭐 조폭입니까? 그렇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지 않냐? 또 내놔라, 또 내놔라. LG전자가 그랬고요. 현대차가 그랬고요. 계속해서 더 내놔. 그러니까 매각 이전에 털어먹을 거 일단 다 털어먹고, 그리고 매각 관련해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뭐 이런 수작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사들여 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들여 왔었기 때문에 주가 위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연기금을 비롯한, 여기 나오죠? 연기금 또 단타치고 있는, 어김없이 이 종목에도 보신 것처럼 어김없이 단타죠. 자, 그래서 대수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이미 앞서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렇게 샀던 물량 같은 경우로 연기금에 파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현재 자리에 사가지고서는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서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앞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저가에서 사야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예, 기관들이 지금 철저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 하단 밴드 쪽에서 사시는, 하단 밴드 121선 이런 거 요런 자리 들어오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요. 밑에서 사시면 돼요. 이건 매각 모멘텀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이 정도, 이 아래쪽에서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적극적으로 붙는다 그래봐야 26,200원 이선 들어오게 된다, 이 공간 들어오게 된다면 걔한테 때려 팔 게 뭐 틀림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 행태를 이용을 해서 요 구간 사이에서 121선과 26,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스윙 거래로 해나가라, 이렇게 다루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종목은 진짜 개인들 헷갈리게 딱 좋게 만들고 있죠. 자, 요런 거 천재투자TV에서 앞서도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내내 이거 이 종목의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곧 오늘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도 있고 남북 경협이 있고요. 가장 지난 주말 동안에 큰 이슈가 일단 두 개가 나왔죠. 전체 시장 자체로는 지금 왼쪽 화면에 보니까 삼성전자 내리고 하나 하이닉스 내리고 하나 에어로도 내리고 뭐 현대일렉 저기도 내리고 여전히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주도주군 쪽이 내린다는 쪽이에요. 자, 주도주군 내리면 이제 틈새 타마 쪽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것 왼쪽에 비켜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보이죠? 그럼 이제 틈새 타마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틈새 쪽에서 남북 경협에서 뭘 잡을 것이니까 우크라이나를 잡을 것이냐 남북 경협을 잡을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요런 거 오르고에서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최고 실전 투자 전문가 2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인이 2명이 있고요. 지금 코인 시장 난리가 나 있죠. 자, 코인을 제외하고 주식만 22명입니다. 이게 22명의 주식 전문가들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특기가. 그렇다면 가능한 한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24명 다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세요. 우선 맨 앞에 보이는 6명 이렇게 쭉 들어간 다음에 요 중에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하나 빼면은 그 밑에서 다시 하나, 그 밑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한 명씩 집어넣고 빼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 6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서도 스타일 조금 다르게 해두시면 그러면 이제 재료 나왔을 때는 재료 전문가가 테마로 돌고 있을 때는 또 테마주 매매 전문가가 각기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수익률 최대화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쌓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